네, 강프로입니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점,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보던 미국 시장만을 거래를 하든 간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주도주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 실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뭐 이익을 얼마 받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EPS 주당 순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는지 그리고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미증시를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정보가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그 통제된다는 게 뭐 내가 아는 걸 너는 모르고 뭐 나만 알고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각 기업 측에서 어닝에 대한 즉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통제해 있다는 걸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나스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것 같네, 나쁠 것 같네, 또는 뭐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 것 같네,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FOMC나 뭐 엔비디아 실적이나 뭐 주요 기업들 뭐 애플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시장이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임을 극단적으로 줄여놓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정보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다. 즉 정확히 잘 감독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미증시의 장점이기도 하고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뭐 큰 사실상 뭐 미국에 대항할 국가가 없잖아요. 뭐 그래서 미증시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자고요. 엔비디아의 일단 실적이 나왔는데 EPS 예상은 0.74달러였습니다. 근데 나온 부분은 0.81. 당연히 성장률이 어마어마했고요. 매출 351억 달러, 예상은 332억 달러였습니다. 당연히 예상치 상회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 예상은 291억 달러. 근데 실제 나온 매출은 308억 달러입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거 이익률. 이익률은 어느 정도 나왔느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75%. 이 정도면 우리 한강에서 물을 떠다가 정수기 돌려가지고 팔아도 이 정도 마진율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인가?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 거 오케이. 이것도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원래부터 큰 기업이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나들고, 그쵸? 나스닥에서 뭐 빅3 안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기업이 됐다는 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가 뭐냐? AI 시대. 그리고 AI에 대응할 수 있는 GPU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엔비디아가 맞아요. 사실 AMD도 되거든요. 근데 AMD하고 엔비디아에서 오는 그 간극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가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를 안 해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얘기도 드릴 거예요. 지금 발열 이슈가 있잖아요. 이 발열 이슈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실적 관련돼서 우리가 한마디로 발표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나이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근데 주가 정말 많이 올랐다. 조금 길게 보여드릴게요. 23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예요 이거? 자, 15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나온 겁니까 이거? 그쵸? 지금 얼마예요? 141달러, 1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큰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1등이니까 원래부터도 컸지만 더 커진 거죠. 애플하고 거의 비등한 정도. 원래 애플에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애플을 잡아버렸죠. 그만큼 대안이 없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지금 중요한 거,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온 거죠. 이제 뭐 실적에 대해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진순환 대표가 나와가지고 직접 코멘트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단순해요.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그리고 이거 아실 겁니다.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높잖아요. 이거 이번에 설비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블랙엘은 그쵸? 지금 호퍼죠, 호퍼. 이게 H100이에요. H100이 블랙엘로 교체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데이터 센터가 아니더라도 뭐 4090, 3090, 80 Ti 그리고 2090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음 버전 나오면 또 바꿉니다. 다음 버전 나오면 또 바꿔요. 이거는 단순히 개인 사용자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비율상 봤을 때 빅테크에서 사는 자금에 대한 비율, 그리고 개인이 사는 일반적으로 뭐 4090을 사는 그 비율, 그쵸? 물론 엄청난 부자들도 있겠지만 개인이 사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PC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거 한 장에 4090 같은 거 있죠? 이거 한 장에 막 30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잘 사잖아요.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적 관련돼서 뭐 어닝콜에 대한 부분, 뭐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높다, 너무 높다, 너무 높아서 진짜 감동할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블랙엘이 어느 정도까지 그쵸 성능이 받쳐주잖아요. 그럼 간다. 근데 블랙엘은 성능이 받쳐준다는 게 오피셜하게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써본 사람들은 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어떤 횡보를 다져왔는지. 근데 여기서 발열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발열은요. 일반 사용자도 뭐 발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만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GPU 만들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CPU로 넘어와 볼게요. CPU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CPU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품 제공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GPU는 패키지로 나와요. 패키지로. 여기서 냉각 솔루션까지 같이 다 포함시켜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GPU에 대한 수요, 그쵸? 그 내용까지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나 GPU만 그리고 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을 때 뭐 렉에 대한 부분 따로 하고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GPU가 납품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로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라 서버 쪽으로 넘어가요. 그쵸? 같이 끼워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 센터가 구성되는 그 구조를 보면 알아요. 근데 렉이 있거든요. 렉에 6개가 들어갑니다. 이 6개가 들어갔는데 이 6개 안에서 GPU를 돌렸더니 나오기 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액침 냉각이니 뭐 순행으로 돌려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발열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발열하기 때문에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성능을 높여왔었던 방식을 한번 보자고요. 전기를 많이 때려 넣으면 뭐가 발생하죠?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많은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쓴 만큼 열을 내요. 근데 그 열을 지금까지는 통제가 돼 왔어요. 호퍼까지는, H100까지는. 근데 GB200부터는 열을 통제를 못 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개별적으로 한 기씩 돌아간다면 되겠지만 데이터 센터에는 각 렉이 수천 수십만 개가 있는데 이 안에서 여기 하나에 6개가 들어가거든요. 6개 들어가는 게 여기서 열을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어닝콜에서도 약간 좀 우회적인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열을 무조건 100% 이번에 잡을 거예요. 근데 다음 버전에서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냐. 그렇죠? 열을 그러니까 전기를 더 많이 넣어서 성능을 끌어올리고 AMD도 마찬가지예요. AMD가 전성비가 엔비디아보다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일반 개인 사용자용으로 봤을 때 TDP라 그러거든요. TDP가 열 설계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TDP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냐면 이번에 나오는 블랙엘 같은 개인 사용자용이 550W로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반용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가 700W 정도 됩니다. 이 700W의 전자레인지를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개인 사용자용으로. 근데 이게 서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보다 더 높아요. 한 1000W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열을 못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버전에 얘네 전기 통제해야 되겠네.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진 괜찮다. 보세요. 이번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블랙엘. 블랙엘에 대한 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다라도 극히 드물어요. 분명히 어닝콜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은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다고. 그 통제가 나만 알아야 돼. 이게 아니라 기업 측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절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신뢰감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블랙엘 수요 높다, 뭐 소프트웨어 지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내용, 뭐 네트워킹 부분,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전망치 이런 부분들 다 나왔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좋은 부분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2분기 정도. 왜 그러냐면 블랙엘 이후에 다음 버전에 대한
지금은 호퍼에 대한 성장세만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 물론 블랙엘에 대한 기대치도 있죠. 근데 이 블랙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부터 크게 반영이 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상승세 있죠. 10배씩 올라가는 게 앞으로 1,500불 갈 거야. 이거 어려워요.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그쵸?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줄 거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끌고 가는 미증시잖아요.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는 어떤 뭐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하락폭, 추세를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왜? 미국 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정부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에 사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르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포텐셜, 성장에 대한 포텐셜은 지금 거의 맥스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시간에서 좀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등락폭이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을 주로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그래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성장세. 그렇죠?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나온다. 물론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 젠슨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열을 못 잡았다. 그것도 렉에서. 그렇죠? 이거는 다음 버전. 지금 괜찮아요. 블랙엘은 괜찮아요. 근데 다음 버전에 야, 우리가 생각하던 그 엔비디아의 성능 향상 폭, 이 폭을 못 맞출 수도 있겠다. 이러면 AMD가 치고 아마 못 올라오게 젠스닥이 할 겁니다. AMD가 치고 올라오려 그랬으면 벌써 치고 올라왔어요. 젠스닥이 그동안 계속해서 커버를 해왔고, 한 10년 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AMD가 신제품 딱 발표 나오잖아요. 그럼 엔비디아에서는 드라이버를 바꿔줍니다. 드라이버로 딱 상대를 해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각 제품별로 이 사이에다가 하나씩 더 껴줍니다. 요거보다 약간 떨어지고 요거보다 높은데 가격은 AMD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에 아주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실적에 대한 증가분,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혀. 하지만 발열을 못 잡은 것에 대한 지금 뭐, 야 니네 발을 못 잡았다며? 뭐 이거 조금 문제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주가 빠지잖아요. 그거 매수다. 무조건 매수다. 매수. 무조건 매수예요. 매수. 무조건 매수니까 이거는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발열을 못 잡은 걸로 인해서 다음 버전의 성능 향상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것도 신제품 발표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내년 초는 아니고 뭐 내년 후반이나 뭐 이렇게 되면 나올 겁니다. 보통 2년 주기로 나오거든요. 그래 내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했으니까 6개월 전, 그쵸? 앞으로 시세가 남은 게 6에서 한 7개월 정도 남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스닥 선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실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국장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뭐 국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만기일 조선과 바이오만 강세 마감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금요일 바로 반등 올 수 있는데 확인 후에 매수해야 된다. 뭐 종목은 바이오 조선만 있다. 이건 국장 이야기고요. 그렇죠? 미증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계속해서 타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다 무료예요. 무료. 돈 안 받아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가격들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쵸?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쵸? 고가 돌파하는 종목군들, 주도주가 되고 시세를 내는 기업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엔비디아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타점을 잡아서 수익 전환시킬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겠죠. 어느 종목이든 신고가를 내고 주도주가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내용 준비를 해놨고, 요것도 다 무료, 소통방도 다 무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엔비디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미증시를 거래를 하든 한국 시장을 거래를 하든 하루하루 장중을 보면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고, 뭐 한국 시장은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미증시는 어쩔 수 없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증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은 거 알아요. 근데 미증시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객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업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률이 그래서 높은 거예요. 애플의 마진율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이거는 진짜 한강에서 물을 떠다가 정주에서 팔아도 이 마진율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이뤄내면서.
미국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반드시 그 타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죠, 소통방, 그쵸? 그리고 요 두 가지 내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